왜냐하면 리츠 가격 자체는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배당 수익이 높게 나왔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게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했는데 배당을 그대로 줬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높게 나온 것도 있어요. 2023년 평균 리츠 배당 수익이 한 6.3% 정도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땅누나입니다. 기대보다 내 연봉이 낮다. 또 50세 이전에 은퇴를 희망한다. 이런 분들 오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월배당 ETF 그리고 리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금융투자 교육 전문가 김양수 웰스에듀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웰스에듀라고 하는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실행하는 회사 대표 김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대표님이 이제 금융교육을 쉽게 전달해 주시는 내용 참 많이 봤는데 오늘 저희가 드디어 그 월배당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월배당 ETF가 제가 알기로는 제2의 월급 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 그 ETF를 포트폴리오에 담으면 매달 받는 건데 뭐 대충 어떤 건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배당이라는 거는 기업이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 잉여금에서 주주들에게 분배를 하는 형태의 이제 배당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재투자를 한다거나 그러면 사실 배당을 안 할 수도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을 기대하는 분이 많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지금 이제 주주들의 이제 권리가 되게 높아지면서 배당 요구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 배당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반기에 한 번 하다가 이제는 이제 매월 배당을 하는 그런 금융 상품이 만들어질 정도로 매월 배당을 하는 이제 주식이나 ETF나 금융 상품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 한국 시장의 이 월배당 ETF라고 해야 되나요? 이 역사가 1년을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상품 있다고 들었는데 뭐 배당이 뭐 어느 정도 나온 건가요? 자, 우리나라 지금 그 기자님하고 처음 말씀 나눌 때까지만 해도 2023년 12월까지만 해도요. 월 지급식, 월 분배금 ETF가 한 37개 정도 됐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2024년 제가 이제 방송을 찍고 있는 이 시기에 딱 다시 한번 조사해 보니까 43개로 늘은 거예요. 금방 늘어나네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일반인분들이 국내 투자자분들이 월배당에 대한 그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사실 반영을 하는 거죠. 이제 섹션을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섹션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가장 이제 수익률이 좋았던 게 커버드 콜형 월지급식 ETF가 배당 수익이 되게 좋았거든요. 이제 이런 파생상품에 투자해서 나오는 월지급식 ETF는 배당 수익률이 10% 넘는 것들이 좀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면에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상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국채 위주로 투자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뭐 채권이나 국채 위주로 투자하신 분들은 배당 수익률이 한 2, 3%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안정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좀 나는 거죠. 배당 수익률도. 그러면 배당을 많이 주는 상품 중에서도 이 부동산 투자 상품이 상위에 있습니다. 랭크됐다고 들었는데 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배당을 주는 상품들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츠형 상품도 월 배당을 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ETF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작년에 지급했던 월지급식 ETF 중에서 좋은 수익률을 냈던 것들도 몇 개가 상위에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회사 이름이나 뭐 ETF 이름 다 말해도 됩니까? 됩니다. 상관없으니까. 이제 보면 이제 뭐 아리랑 뭐 KN 리츠라든지 아니면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같은 경우가 이제 배당 수익률이 뭐 한 9%, 뭐 6% 정도 나서 그래도 이제 이 어느 정도 물가 수익률 이상의 물가 상승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배당 수익을 준 것으로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작년에 부동산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높은 수익률을 준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좀 뭐 금리랑 이런 부분은 뭐 상관이 없나요?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작년에 리츠 투자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손실 되게 많이 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리츠 가격 자체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배당 수익이 높게 나왔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게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했는데
배당을 그대로 줬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높게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약간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한국리츠협회에서 공시된 자료를 보시면 2023년 평균 리츠 배당 수익이 한 6.3% 정도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네네. 이것도 이제 보시면 이 리츠라는 상품 자체는 어떤 분들은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금융자산의 탈을 쓴 부동산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네. 부동산 투자 회사를 상장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되게 같이 받는 자산인데 리츠도 다른 부동산과 똑같이 매입할 때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네. 그러니까 빚을 많이 내서 자산을 매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럼 빚을 많이 내는 자산의 특징은 뭘까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자산 예민하게.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 결국 ETF라는 게 이게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인데 그렇게 된다면 뭐 코스피가 지금 뭐 떨어진다 하면은 좀 타격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일단 리츠라는 거는 부동산 시장의 지수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네네. 사실 우리 한국거래소에서 리츠 지수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리츠 지수를 정확히 보시면 부동산 시장하고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을 조금 나눠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김양수 대표님이 보여주신 표가 있잖아요. 여기서 아리랑 K리츠라고 하나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리랑 K리츠는 어디에 투자를 하는 건가요? 자, 아리랑 K리츠가 아리랑이라는 이 그 브랜드 네임이 ETF에 이게 브랜드 네임이 있어요. 네. 이거는 하나자산운용사에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 K리츠 즉 상장된 리츠를 대표적으로 투자하는 ETF예요. 근데 이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산 규모가 좀 적어요. 100억 미만이어가지고 좋은 성과를 냈지만 규모가 조금 적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런 부분이 신경 쓰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한번 신경 쓰고 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상장된 리츠가 23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상장된 리츠는 또 나라에서 분리과세 혜택까지 주기 때문에 투자자들 관심이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 종목을 보시면 ESR 캔달 리츠라든지 뭐 SK 리츠, 롯데 리츠, 신한 알파 리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름만 보면 이거 도대체 무슨 리츠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ESR 캔달 리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물류센터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쿠팡 물류센터, 그죠? 거기에 투자하는 굉장히 유명한 물류센터로 유명한 이제 리츠고요. 그 다음에 롯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롯데 백화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롯데 마트 같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자산에 투자되어 있는 리츠가 롯데 리츠고요. 그 다음에 SK 리츠 같은 경우에는 SK 본사, 하이닉스 공장, 그 다음에 SK 주유소 한 11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우리가 좀 흔히 볼 수 있는 뭐 주유소, 뭐 빌딩 건물, 뭐 백화점 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사실 어렵게 느끼지는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요 중에서도 그 좀 상위에 랭크가 됐었던 타이거 리츠 부동산 뭐 요 인프라는 어디에 투자하는 이것도 상위 구성 종목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리츠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플러스 약간 독특한 건 뭐냐면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맥쿼리 인프라라고 상장되어 있는데 이것도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맥쿼리 인프라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 맥쿼리 인프라가 유명한 이유가 우리는 보통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맥쿼리 인프라가 사실 우리나라 뭐 양양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 뭐 우면산터너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거기 운용 수익을 배당으로 나누어 주는 우리나라 유일한 인프라 펀드예요. 요즘 또 일본이 외국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서 부동산 시장도 좋아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뭐 어떤가요? 일본 주식 시장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35년 만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외국인 투자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들어오고 일본 시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플러스 부동산 시장까지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높아지는 이제 그 분위기를 좀 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일본 리츠에 투자하는 ETF가 있어요. 사실 많이 알려지진 않아서 자금 규모가 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덱스에서 만들어진 TS 일본 리츠가 있습니다. 상장돼 있습니다. 오피스 빌딩, 그죠? 그다음에 일본 호텔, 그다음에 일본 소매 리테일. 되게 다양하게 투자가 돼 있고 일본에서 가장 큰 리츠들이 구성 종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미국도 올해 금리를 뭐 3차례 정도 인하한다 뭐 이런 전망까지 나왔는데 사실 금리가 내린다면 이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도 이제 부동산일 것 같은데 올해 리츠 투자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미국 부동산 리츠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츠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 미국 리츠 시장이기 때문에 1,600조가 넘어요. 이건 뭐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리츠 섹션도 굉장히 여러 종목으로 되어 있고요. 네. 실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미국 리츠 직접 투자하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으신데 당연히 작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 리츠도 조금 조정을 받았었어요. 이제 뭐 미국 리츠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이 미국 리츠 시장에 투자하는 방법이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시장에 직접 가서 미국 리츠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우리나라에서 또 원화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 리츠에 투자하는 ETF가 또 있어요. 또 리츠 자체에 대한 인기는 좀 우리나라에서는 높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진 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재가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적정기라고 볼 수 있을지. 실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그 리츠 지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지수를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는 살짝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간은 이제 저점, 바닥을 형성을 하고 좀 상승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작년보다는 올해 확실히 높아지셨다는 게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뭔가 배당이 높다고 사실 무조건 좋은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꼭 확인해야 하는 이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리츠가 이제는 투자 성향에 맞게 이제 섹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오피스에 투자하는 거, 호텔에 투자하는 거, 물류센터에 투자하는 거 이렇게 대상 자산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투자하려는 대상 자산이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오피스 투자가 좀 비중이 많다. 근데 여기 보니까 공시률이 매우 높다. 이런 것들은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들어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리츠의 투자 대상 자산이 앞으로 수익성이라든지 안정성이 괜찮은지 이런 건 한번 좀 꼭 참고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 리츠에 투자하는 뭐 ETF 중에서 뭐 운용 규모나 뭐 수수료 뭐 이런 부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는 의미로 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 대상 자산도 중요하고 운용 규모도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수료도 장기적으로 이제 배당을 받으시려는 분들한테는요. 이 수수료가 나중에 굉장히 버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수료도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또 마지막으로 또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그 뉴스라든지 유튜버에서 보면 뭐 배당 많이 받았어요. 뭐 너무 좋아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도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네. 네. 근데 제가 이제 리츠가 원래 작년에 세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원래 2023년으로 분류과세 혜택이 만료될 줄 알았는데 이게 2026년으로 연장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분류과세 혜택이 있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인데 그렇지 않은 다른 이제 높은 배당을 주는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을 많이 받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자 배당 소득세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든지 기타 그로 인한 건보료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만약에 배당을 높게 주는 상품을 운용하신다면 일단 절세되는 그 계좌에서 네.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저는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투자 교육 전문가 김양수 웰스헤드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보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까지 꼭꼭 설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